오늘은 2025년 10월 29일 오전 11시 42분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철천지 원수가 된 건데 좀 크면서 15살에 야곱의 인성하고 에서의 인성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살의 책에 그대로. 그래서 야살의 책에 28장을 읽어보면 요거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살의 책 28장 19절 에서는 15세에 들판에서 계속 사냥하러 나갔고 그가 잡은 것은 집으로 가지고 왔다. 에서가 매일 그렇게 행하였다. 야살의 책 28장 20절 에서 15세는 에서는 계획을 잘 세우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으니 사람들의 마음을 쫓아가서 그들을 속였다. 또 에서는 살인, 강도, 전문 사기범. 에서는 들판에서 용감한 사람이었고 사냥을 주로 했다. 사냥터에서 니므롯 왕, 또 경원 2명을 테러로 살해하고 도주해서 또 장자권 매매를 했다. 이제 아주 너무 두렵고 피곤한 나머지 장자권 매매했다. 그가 세일의 들판 에돔까지 나갔다. 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나이가 13살 때에 2차 전쟁이 났어요. 2차 전쟁. 그러면 1차 전쟁은 뭔가부터 보자고요. 야곱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 간의 1차 전쟁은 1639년. 요거는 이제 창세기에도 잘 나오는 내용인데 야곱이 애굽에 이주하고 나서 17년 후에 야곱이 147세로 사망했을 때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하기 위해서 총리 요셉 56세 해서 거의 국가적인 국장 정도 장례식 거대한 장례식을 이제 하는데 막펠라 굴에서 입구를 딱 가로막고서 장례 행사를 방해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147에 자기 쌍둥이 동생이 사망해서 막펠라 굴에 매장을 하러 왔는데 야곱은 여기에 매장할 수 없다. 이 막펠라 굴은 나와 이삭, 우리 아버지 이삭의 재산이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발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1차 전쟁이라고 하고 1차 전쟁에는 창세기라든지 야살책 1차 전쟁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요건 이제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1차 전쟁이라고. 왜 그러냐면 그 전에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이제 야곱이 죽은 후에도 그렇게 에서가 그렇게 회방을 놀고 그렇게 악랄하게 했어요. 결국 이 막벨라 굴 전쟁에서 에서가 피살이 돼요. 147세로. 야곱의 아들 귀머거리한테 목이 잘려가지고 거기서 죽고 또 에서의 후손 및 그 추종자가 그 막벨라 굴 전쟁에서 40명이 죽어요. 또 그 당시에 요셉 총리 56세 총리 주의하에 에서의 추종자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집트로 전쟁포로로 잡혀갔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에서가 피살이 되고 하니까 곧바로 이제 큰 전쟁으로 이제 더 큰 전쟁으로 이어져서 2차 전쟁 1639년 같은 연도에 아주 짤막한 기간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 요셉 총리가 56세 힉소스 왕조의 라암셋의 힉소스 왕조의 수도 아바리스 이스라엘 역사 기록의 라암셋 여기까지 쳐들어가서 2차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 및 추종자 80명이 여기서 죽고 전쟁포로 50명이 여기서 잡혔어요. 그리고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살에 전쟁포로로 잡혀서 그때부터 54년 동안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사망한 게 관리가 이제 부실해서 그때 54년 동안 전쟁포로로 노예 생활을 했다. 에서의 손자
스보는 나이가 좀 불명확한데 전쟁 포로로 아주 어린 나이로 해서 13세에 잡혔다고 추정이 되고 67세에 스보가 54년 동안의 전쟁 포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탈출.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집트 포로 54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67세에 탈출을 했다. 도주. 그래서 전쟁 포로 몽땅 다 도주해서 도망을 갔어요. 또 3차 전쟁에서는 같은 해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82세로 82세로 전사했다. 3차 전쟁에서. 그러니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는 그 자기 아버지가 죽고 또 자기 할아버지 에서가 죽었으니 얼마나 원한이 뭐지. 또 자기도 54년 동안 전쟁포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67세에 여기 보면 67세 여기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67세에. 3차 전쟁에서는 자기 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전쟁포로도 많이 잡혔고, 또 그 다음에 장남 엘리바스, 아들이지만 요게 장남이에요. 장남. (3차) 전쟁에서 엘리바스가 전사했고 82세로 60명이 죽었고 나머지는 또 전쟁포로 잡혀서 노예 생활을 했다. 이때는 총리 요셉 56세 때. 자, 이렇게 해서 야세르 책의 57장에 보면 1639년 그 짧은 시간에 계속 전쟁 이렇게 계속 일어나요. 57장 1절 1차 전쟁 막펠라 굴에 야곱의 시신을 매장하는 장례 행사를 방해한 그 후에 2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2차 전쟁은 뭐냐면 에서의 아들들 후손들 추종자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을 벌였다. 총리 요셉이 56세가 통치하는 힉소스 왕조의 라암셋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2차 전쟁을 일으켰는데 80명이 거기서 전사하고 50명이 또 전쟁포로로 오고 에서의 후손, 에서의 손자, 에서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이제 손자예요. 여기는 손자 스보가 전쟁포로로 어린 나이에도 전쟁에 이제 나갔는데 거기서 전쟁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54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야사르책 57장 2절 2차 전쟁 그들 사이의 전투가 매우 치열했다.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패했다.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 중 8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2차 전쟁 때 80명이 또 죽었어요. 수도까지 쫓아가서 수도까지 공격을 해서 거기서 80명이 죽고 야곱의 아들 백성 중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요셉 총리의 손이 에서의 아들들의 모든 백성들을 이겼다. 막벨라 굴 장례 행사 방해한 1차 전쟁 후에 이어진 라암셋 수도까지 쳐들어와서 2차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에서의 손자,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 스보가 전쟁포로로 잡혔고 그들 중 80명은 또 죽었고, 그래서 스보가 전쟁포로로 잡힌 거는 여기 에서의 손자 스보가 50명이 같이 잡혔어요. 50명. 에서 손자 스보하고 50명이 전쟁포로 잡혔다. 요셉이 그들을 철사슬로 결박하고 그들을 요셉의 종대 손에 넘겨주고 전쟁포로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요셉 총리의 경호를 위한 시위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전쟁 야사르 책의 57장
해수는 똑같은 1639년 57장 3절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와 그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으니 에서의 집으로부터 온 자들 중 남은 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요거는 2차 전쟁. 여기 2차 전쟁. 그들 모두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이제 3차 전쟁에서 사망하고 엘리바스의 그 백성들과 에서의 엘리바스도 2차 전쟁에 이제 출전을 했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에서의 시체를 주 목적은 에서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에서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여기 2차 전쟁 에서의 시체 자, 그의 백성들과 함께 에서의 시체를 찾아서 도망갔다. 에서의 목이 잘린 그 머리 부분은 막벨라 굴에서 분실되었고 머리가 없는 에서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 2차 전쟁 때 그들의 길 세일산으로 도망갔다. 그들이 세일산 그들이 세일산으로 도망갔다. 그들이 에서의 시신을 세일 땅에 매장했다. 그러나 그들이 에서의 잘린 머리는 세일 땅으로 가지고 올 수 없었다. 이는 그것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 근처 1차 전쟁 때 있던 곳에서 분실이 됐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막벨라 굴 매장을 반대하고 야곱의 장례 행사를 방대하던 에서가 147세 칼에 목이 잘리고 잘린 에서의 머리가 멀리 던져져서 에서의 머리만 그 근처에서 분실됐다. 자, 2차 전쟁. (57장 5절)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도망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세일의 저편까지 계속 추격했다. 그러나 그들이 에서의 아들들을 추격하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옮기는 머리가 없는 에서의 시체가 추격하 뒤따라오는 야곱의 아들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후손들은 달아났고 야곱의 아들들은 추격을 멈추고 그들로부터 추격을 하다 돌아서서 헤브론에 있는 그들의 형제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이 거기서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머무르며 전쟁의 피로부터 휴식을 취하였다. 이렇게 또 야살책 57장 6절 셋째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호리셀의 모든 아들들을 집결시켰다. 그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을 집결시켰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요셉과 그 형제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서 또 애굽 땅에 이르니 아직 전쟁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의 형제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에서의 아들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왔다는 것을 요셉과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소문으로 들었다. 자, 야살의 책 57장 3차 전쟁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애굽의 강한 자들이 나가서 람셋에서 또 싸웠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에서의 아들들과 동쪽의 자손들을 크게 압도하였다. 3차 전쟁. 57장 9절. 그들이 요셉과 그 형제 그들 에서의 아들 중 또 60명을 죽였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 호리스엘의 자손들 중 강한 자들을 죽였다. 그들이 오직 몇 사람만 남겨졌다. 그들이 또한 동쪽의 자손들과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82세 3차 전쟁에서 전사. 동쪽의 자손들 모두가 요셉과 그 형제들 앞에서 달아났다. 3차 전쟁에서 총리 요셉 그 형제들이 숫꽃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추격했다. 그들이 숫꽃 땅에서 그들 중 또 30명을 또 죽였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60명하고 30명, 그래 90명이 요 3차 전쟁에서 죽었어요. 60명하고 또 30명하고.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애굽의 강한 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들로부터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쳤기 때문이었다. 3차 전쟁, 여기 3차 전쟁. 60 플러스 30명. 야사르 책의 57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3차 전쟁에서 사망했고 에서의 손자 스보는 2차 전쟁의 전쟁포로로 그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의 야곱의 아들들에게 전쟁포로 있었으며 그들의 고통이 증가하였다. 에서의 아들들과 세일의 아들들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세일의 아들들이 보니 에서의 아들들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 모두가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백성들의 손에 쓰러졌더라. 세일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보듯이 너희 때문에 너희 에서의 원한을 갚기 위한 복수심 때문에 여기서 보면 너희가 보듯이 너희 에서의 원한을 갚기 위한 복수심 때문에 일으킨 그 전쟁으로 인해서 너희가 일으킨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이 진영 우리 부대가 전쟁에서 남은 강하고 능숙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 죽었다는 세일의 아들, 여기 세일의 아들들. 그러므로 이제 세일의 아들, 여기 우리 땅 세일의 아들, 우리 땅에서 나가라. 우리에게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너희 손자들이 거하던 땅으로 돌아가라. 어찌 너희 자손들이 훗날에 우리 자손들의 영향을 이어받겠느냐.
자, 에서의 자손들의 세례 자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세례 자손들이 그들과 전쟁을 벌일 것을 고려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아프리카의 딘하바의 앵기스 통치자 왕에게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어 말하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람들 중 일부를 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가 호리세일의 자손들과 호리세일의 자손들 싸울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그 땅 세일에서 몰아내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이었다. 디나바 앵기스는 통치자 앵기스 왕이 그렇게 하였으니 그가 그 당시에 에서의 자손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앵기스가 에서의 자손들에게 용맹한 보병 500명과 말 타는 기병 800명을 보냈다. 파병의 파병. 야사르책 57장 20절 세례 자손들이 동쪽의 자손들과 미디안 자손들에게 사람을 또 보내서 말하되 에서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도다. 그들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투에서 우리 모두가 거의 멸망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세일 자손들에게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함께 그들 에서의 후손들과 싸울 것이다. 우리가 에서의 후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의 형제들의 원한을 갚으리라.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투에서 그들 에서의 후손들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었도다. 그러니까 세례 자손들이 엉뚱한 야곱의 후손들과의 전쟁에서 에서의 후손들을 도와주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세일 자손들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 나왔으니 칼을 빼는 자가 800명. 에서의 자손들이 그때 세일의 자손들과 파란 광야에서 싸웠다. 에서의 자손들과 세일의 자손들이 서로 이제 전쟁. 과거에는 동지, 지금은 서로 적으로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이겼다.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의 전투에서 죽었으니 디나바 앵기스 통치자 왕의 백성들 중 200명이 죽었다. 거기서 500명, 800명 이렇게 왔는데 또 죽었어요. 둘째 날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과 함께 두 번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나왔다. 에서의 자손들이 힘겨워하였으니 세일의 자손들로 인해서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버거웠다. 에서의 자손들이 보니 세일의 자손들이 그들보다 강하더라. 에서의 자손들 중 일부가 돌아서서 그들의 대적인 세일의 자손들을 돕더라. 그 두 번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 중 일부가 쓰러졌으니 디나베 앵기스 통치자 왕의 백성들 중 58명이 쓰러졌다. 파병 50명이 58명이 또 죽었어요. 200명하고 또 파병 58명. 셋째 날에 에서의 자손들이 들으니 그 두 번째 전투에서 그들의 형제들 중 일부가 그들로 돌아서서 그들을 대적하고 싸우고 있더라. 에서의 자손들이 이 일에 관하여 들었대 그들이 슬퍼했다. 그들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부터 돌아서서 우리의 적인 세일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 싸우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랴 하며 에서의 자손들이 다시 디나바의 앵기스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되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라. 그들과 함께 우리가 세일의 자손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2배나 많도다. 앵기스 통치자 왕이 다시 에서의 자손들에게 용맹한 자 600명을 또 보냈다. 추가 파병. 10일 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다시 파란 광야에서 세일의 자손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 전투가 세일의 자손들에게 매우 심하였으므로 에서의 자손들이 이때 세일의 자손들을 이겼다.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 앞에서 패했다. 에서의 자손들 중 그들 약
2,000명이 죽었다. 이 전투에서 세례 자손들은 모든 강한 자들이 죽었다. 오직 그들의 어린 자녀들만 그들의 성읍에 남겨졌다. 모든 미디안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 전투로부터 스스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 자손들 떠나 달아났으니 그들의 본이 전투에서 그들에게 불리하였기 때문에 에서의 자손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을 추격했으니 그들이 그들의 땅에 이를 때까지였다. 에서의 자손들 중 그들 약 250명이 죽였다. 또한 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 중 30명이 쓰러졌다. 그들 일부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호리셀의 자손들을 도왔으니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이런 악한 행동을 듣고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또 슬퍼하였다. 이 전투 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 집으로 돌아왔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례 자손들의 땅에 머물러 있던 자들을 죽였다. 그들 또한 그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 죽였다. 그들이 살려둔 50명의 어린 청년들과 처녀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죽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 50명은 죽이지 않았다. 그 청년들이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 처녀들은 그들의 아내로 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의 거주지 세일 땅에 거했다. 그들이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취하고 세일의 재산들을 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에 속한 그 땅의 모든 것을 취하였으니 그들의 가축대, 그들의 숫송아지들과 그들의 물품, 그들의 자손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뺏었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 자손들의 일터에 살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원래 토박이로 살고 있던 세일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에서의 후손들하고 야곱의 후손들하고 왜 전쟁을 일으키고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또 힉소스 왕조 요셉이 110세로 망하고 죽고 나서 그 전쟁포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다시 에서의 후손들을 다시 또 데리고서 또 이집트까지 야곱의 후손들을 원한을 이제 갚기 위해서 다시 또 이집트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이집트 18왕조가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30년 후에 1554년도 두 번째 힉소스 왕의 통치자가 그때 사망을 했어요. 아메노테 1세가 사망을 했고 그 사망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했는지 그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80만 명이 쳐들어와서 애굽에서는 30만 명이 스스로 자원해서 전쟁터에 나갔고 또 이스라엘에선 150명이 착취를 당해서 150명이 전투에 참여했고 했는데 30만 명이 80만 명이 패해서 도망갔을 때 그때 아메노테 1세가 전사했는지 아니면 그 전쟁 기간에 아파서 사망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때 전쟁 때 아메노테 1세 18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가 갑자기 35살로 죽었어요. 그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어요. 여기까지